이번 비디오는 롤센터 파트 12로서 롤센터 높이와 롤축의 기울기에 따른 하중 전달 분포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이들이 핸들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중 전달 분포는 크기와 시간이 모두 중요합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롤 강성의 크기에 따라 하중 전달 배분 비율이 달라지고 롤센터의 높이에 따라 하중 전달 배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롤 강성 크기에 따른 하중 전달과 롤센터 높이에 따른 하중 전달은 하중 전달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트랜지언트 턴인을 하는 차량의 거동을 분석하여 이들 둘의 하중 전달의 영향과 발생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롤센터가 낮으면 롤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하중 전달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롤 축의 기울기가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언더스티어 특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앞선 비디오에서 살펴본 하중 전달 배분을 바탕으로 이들이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상화된 스프링 모델에서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횡가 속도를 받는 스프렁 질량이 롤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이며 이들 하중 전달은 스프링과 안티롤바 그리고 슈겁쇼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하중 전달은 프런트와 리어 롤 강성의 크기의 비율에 따라 전륜과 후륜에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롤센터의 횡방향으로 직접 작용하는 횡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전달이며 이들 하중 전달은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하중 전달은 롤센터 높이에 따라 전륜과 후륜에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은 언스프렁 질량 중심의 높이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에 대해서는 앞선 비디오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번 비디오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량 조향 시 하중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스프링에 의한 하중 전달 2번 슈겁쇼바에 의한 하중 전달 3번 서스펜션 링크에 의한 하중 전달 4번 상기 모든 경우의 하중 전달 속도는 동일하다. 이들 중 맞는 답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먼저 횡가 속도가 작용할 때 스프렁 질량의 전체적인 하중 전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비디오 H0077 롤센터 파트 9에서 서스펜션 롤 강성에 따라 스프렁 질량이 롤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량과 하중 전달 비율이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서스펜션 강성이 큰 쪽에서 더 큰 하중 전달이 발생하고 이 결과로 언더스티어나 혹은 오버스티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관련된 하중 전달량의 수학적 표현은 녹색으로 나타낸 식1과 식2의 첫 번째 항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런트와 리어의 롤센터 높이가 서로 다르다면 서스펜션 롤 강성만으로 핸들링 특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렁 질량에 작용하는 횡력이 롤센터에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해서 횡방향으로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롤센터가 높은 쪽에서 롤센터가 낮은 쪽보다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식1과 2의 두 번째 항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스프렁 질량이 롤센터에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이며 롤센터의 높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의 응용에서는 이들 두 가지의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식1과 2의 세 번째 항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횡력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이 있으나 롤센터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롤센터 높이와 하중 전달 배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프런트와 리어의 롤센터 높이를 한꺼번에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롤센터가 중앙 종단면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축 스프렁 질량 중심 높이와 후축 스프렁 질량 중심 높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롤 운동에 따른 스프렁 질량 중심의 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그림은 좌선회하는 차량의 리어뷰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이는 롤각을 나타내고 MSR은 리어 스프렁 질량을 나타내며 MSF는 프론트 스프렁 질량을 나타냅니다. RCR은 리어 서스펜션 롤 센터를 나타내고 RCF는 프론트 서스펜션 롤 센터를 나타냅니다. 또한 HRCR은 리어 서스펜션 롤 센터의 높이이고 HRCF는 프론트 서스펜션 롤 센터의 높이입니다. 여기서 HR은 리어 스프렁 질량 중심에서 리어 서스펜션 롤 센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HF는 프론트 스프렁 질량 중심에서 프론트 서스펜션 롤 센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FIY는 내륜에 작용하는 횡력을, FOY는 외륜에 작용하는 횡력을 나타내고 FIZ는 내륜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FOZ는 외륜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나타냅니다. 델타 FTL은 하중 이동량을 나타냅니다. 좌측 상단의 그림은 강체로 가정한 스프렁 질량이 롤 운동을 할 때 프런트 스프렁 질량과 리어 스프렁 질량 중심들의 높이 및 횡방향 위치를 나타냅니다. 스프렁 질량이 강체라고 정의하면 스프렁 질량이 롤 운동을 할 때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는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프런트와 리어에서 롤각이 동일하므로 해당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은 롤센터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긴 쪽에서 짧은 쪽보다 더 많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리어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은 바깥쪽으로 거리 dr만큼 이동하지만 프론트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은 바깥쪽으로 거리 df만큼 이동합니다. 좌측 상단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 중심과 롤센터 사이의 거리가 큰 쪽에서 롤 운동 발생 시 스프렁 질량 중심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상대적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하중 전달이 소폭 증가합니다. 스프렁 질량 중심의 횡방향 이동에 따른 하중 전달량은 전체 하중 전달량의 최대 3% 이하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핸들링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단의 차량의 롤 축을 측면 뷰로 나타내었습니다. 롤 축은 프런트 롤 센터와 리어 롤 센터를 연결하는 축으로 일반적으로 프런트 롤 센터가 리어 롤 센터보다 낮으며 일반적인 차량에서 롤 축의 경사각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6도에서 12도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먼저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 배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 모멘트는 프런트 서스펜션에 대하여 식 1의 첫 번째 항인 식 3과 리어 서스펜션에 대하여 식 2의 첫 번째 항인 식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의 비디오에서 스프렁 질량을 강체로 보고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 각이 같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후 서스펜션에서 롤 각이 동일하다면 롤 강성이 큰 쪽에서 더 큰 하중 전달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 K-파이F가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 K-파이R보다 크면 전륜에서 하중 전달량의 비율이 커지고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 K-파이R이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 K-파이F보다 크면 후륜에서 하중 전달량의 비율이 커집니다. 하중 전달량이 커지면 해당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증가합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어의 수직 하중이 커지면
마찰 계수가 감소하므로 타이어가 수평 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외력은 수직 하중이 증가한 비율보다 적게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 반경선의 시 속도가 커져서 횡력이 커지면 하중 전달이 큰 쪽에서 슬라이딩이 먼저 발생합니다. 횡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는 전축과 후축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하면 롤 센터에서 스프렁 질량 중심이 멀리 있는 쪽이 가까이 있는 쪽보다 바깥쪽으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과 같은 롤 센터 위치에서는 전륜 무게중심의 위치가 후륜 무게중심의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커지면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이 외륜 쪽으로 가깝게 이동하기 때문에 하중 전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로지 스프렁 질량 무게중심의 횡방향 이동만 고려한다면 롤 센터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길이가 긴 쪽의 하중 전달량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은 대부분 차량에서 전체 하중 전달량의 3% 이하로서 앞서 살펴본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보다 크지 않으며 핸들링 성능을 판단할 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장되게 나타낸 것이고 실제 차량에서는 이 정도의 크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롤 센터 높이와 하중 전달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롤 센터 높이는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횡하중 전달량과 스프링을 통한 횡하중 전달량을 결정합니다.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량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스프렁 질량에 작용하는 횡력이 롤 센터의 직접 횡방향으로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하중 전달량은 스프링이나 안티롤 바가 아닌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은 롤 센터의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횡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링크를 통한 프런트 서스펜션의 하중 전달량은 앞서의 C1의 두 번째 항인 C5로 나타낼 수 있고 링크를 통한 리어 서스펜션의 하중 전달량은 앞서의 C2의 두 번째 항인 C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5와 C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은 롤 센터의 높이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롤 센터가 어느 한쪽에서 높으면 높은 쪽에서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 비율이 크고 낮은 쪽에서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 비율이 작습니다. 초기 위시본 서스펜션의 롤 센터는 지면과 동일한 위치로 설계되었으나 현재의 시판되는 대부분 차량의 롤 센터 높이는 50에서 200mm 사이에 있습니다. 휠 운동에서 스윙 센터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주행 중 휠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타이어 노면 접촉점의 위치가 횡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 S는 우륜의 스윙 센터를 나타냅니다. 차량의 휠은 범프나 리바운드 시에 스윙 센터를 순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타이어 노면 접촉점이 R0였으나 범프가 발생하면 R2로 타이어 노면 접촉점이 이동하고 리바운드가 발생하면 타이어 노면 접촉점이 R1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상하 방향의 휠의 거동은 횡방향 거동을 수반하고 이에 따라 휠 트랙이 방금 설명한 순서대로 T0, T2, T1 순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범프나 리바운드 시에 트랙 변화가 심하면 타이어의 횡방향 발력이 발생하여 전달 능력이 커지고 타이어 마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위시본 서스펜션의 개발 초기에는 휠의 상하 운동에 따라 타이어에 발생하는 횡력을 최소화시키고자 롤 센터를 노면과 같은 높이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롤 센터가 지면 높이에 있으면 모든 하중 전달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지 않고 스프링과 안티롤 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횡가 속도가 작아도 상대적으로 과도한 롤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서스펜션 링크들이 스프렁 무게를 지지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횡가속도에서도 차량 하부가 노면에 닿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과도한 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롤 강성을 키우면 승차감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판되는 차량의 롤 센터 높이는 지면상에 있지 않으며 승차감, 차량 하부 안전 공간과 핸들링 등 전체적 차량 성능의 균형을 위해 절충하여 결정합니다. 롤 센터 높이와 스크럽 레이트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범프나 리바운드 시에 휠은 점 S를 중심으로 점 S와 점 R을 잇는 선에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스크럽 레이트는 범프나 리바운드 시에 점 R에 대한 횡방향 위치의 변화율로 정의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타이어 노면 접촉점 안이 스윙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원 운동의 접선 방향과 수직선 사이의 각의 탄젠트 값이 점 R에 대한 횡방향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므로 스크럽 레이트는 선분 길이 TR과 TP를 사용하여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 SQR과 삼각형 PTR이 닮은 꼴이므로 이 값은 선분 길이 QR과 QS를 사용하여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식 하나로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부터 스윙 센터가 높아지면 롤 센터도 높아지고 스크럽 레이트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럽 레이트가 커지면 범프와 리바운드 시에 타이어의 횡방향 움직임이 커지고 횡력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타이어 마모가 증가합니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스크럽 레이트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프나 리바운드 시의 휠의 상하 운동은 필수적으로 휠 트랙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림 A는 스윙 센터가 차량의 안쪽으로 형성이 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윙 센터가 차량 내측으로 형성되면 롤 센터가 지면에서 상방향으로 위치하므로 이를 포지티브 스윙암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림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윙 센터가 차량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면 롤 센터가 지면에서 하방향으로 위치하므로 이를 네거티브 스윙암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로서 어퍼암과 로어암이 평행인 경우에는 스윙 센터가 무한대에서 노면과 만나게 되므로 롤 센터는 차량 중앙 종단면과 노면이 만나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력이 커지면 롤 센터는 상대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바깥쪽 휠의 노면 접촉점과 스윙 센터를 잇는 선에 가까워집니다. 롤 센터 높이와 하중 전달 배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롤 센터가 높아지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이 증가하고 롤 센터가 낮아지면 스프링을 통한 하중 전달량이 증가합니다. 스프링과 안티롤 발을 통한 하중 전달의 경우에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롤 강성이 큰 쪽에서 하중 전달 비율이 커지고 롤 강성이 작은 쪽에서 하중 전달 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 비율은 롤 센터가 높은 쪽에서 커지고 롤 센터가 낮은 쪽에서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들 효과를 모두 알기 전에는 어느 쪽의 하중 전달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전체의 효과를 모두 파악해야 전체적인 롤 운동에 따른 하중 전달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흔히 롤 센터가 낮으면 하중 전달량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믿음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가 커지고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횡가 속도를 받는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두 가지 하중 전달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과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직접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에 의한 프런트 서스펜션의 하중 전달은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리어 서스펜션의 하중 전달은 식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의 분자는 프런트 횡력 FSF의 프런트 롤 센터에서 프런트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HF를 곱한 값과 같고 식 4의 분자는 리어 횡력 FSR에 리어 롤 센터에서 리어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HR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HF가 커지면 식 3의 분자가 증가하여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하중 전달량이 증가하고 HR이 커지면 식 4의 분자가 커져서 리어 서스펜션에서 하중 전달량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HF가 커지면 프런트 서스펜션의 롤 센터 HRCF가 작아지므로 식 5로 나타낸 프런트 서스펜션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이 작아지고 식 HR이 커지면 리어 서스펜션의 롤 센터 HRCR이 작아지므로 식 6으로 나타낸 리어 서스펜션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스프링과 안티롤 발을 통한 하중 전달량을 나타내는 식 3과 4의 값이 커지면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한 하중 전달량을 나타내는 식 5와 식 6의 값이 작아지고 이와 반대로 식 3과 4의 값이 작아지면 식 5와 식 6의 값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커서 하중 전달량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에서 롤이 발생하면 스프렁 질량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중 전달량이 소폭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프렁 질량 중심의 이동에 의한 기여도는 전체 하중 전달량의 3%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핸들링 특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롤 축의 경사각이 핸들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롤 센터가 낮은 쪽에서 하중 전달량이 커져서 핸들링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은 롤 축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언더스티어 경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없는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프런트 롤 센터가 리어 롤 센터보다 낮고 언더스티어 경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롤 축이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언더스티어 경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롤 센터가 높으면 리어 서스펜션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중 전달량이 크기 때문에 리어 롤 센터가 높다면 이러한 믿음과 반대로 오히려 오버스티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버스티어는 전륜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스프렁 질량의 롤에 의하여 서스펜션 링크들이 만들어내는 캠버각을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륜 하중을 증가시키면 전륜의 마찰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경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으로 외륜의 캠버각이 증가하면 캠버 스러스트를 이용하여 적은 타이어 슬립각에서 상대적으로 큰 횡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에 대한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오메트리가 변하면 휠의 캠버각이 바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직진 상태의 서스펜션 링크들의 배치를 리어 뷰로 나타내고 우측 그림은 좌회전 중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으로 서스펜션 링크들의 지오메트리가 변하여 리어 뷰에서 지면에 대한 휠의 각도가 바뀐 상태를 나타냅니다. 위시본 서스펜션에서 일반적으로 어퍼암은 로어암보다 길이가 적게 설계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휠이 스프렁 질량과 가까워지는 운동을 할 때 마이너스 캠버각이 형성됩니다. 차량이 선회 시에 외륜이 바디와 가까워지므로 외륜의 마이너스 캠버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외륜의 마이너스 캠버각은 차량이 선회 시 캠버 스러스트를 제공하므로 마이너스 캠버각이 없는 차량 대비하여 적은 타이어 슬립각으로 동일한 횡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롤 센터 높이와 핸들링 성능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롤 센터가 높은 경우를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롤 센터가 낮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롤 센터가 높아서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과 가까우면 링크를 통해 작용하는 힘, FOA의 값,
세타5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롤 센터가 높으면 큰 횡가 속도가 발생할 때 스프렁 질량의 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제킹 포스가 증가하여 롤 센터와 스프렁 질량을 모두 위로 밀어 올리게 되기 때문에 각 세타5가 더 커지고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 내측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져서 모든 힘이 외측 타이어를 통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노면 롤 센터를 낮추면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스프렁 질량의 롤이 커지게 됩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강성과 안티롤 바의 강성을 키워서 롤 강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롤 강성을 높이면 승차감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롤 센터를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횡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트랜지언트 운동에서 하중 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커플드 토션빔 엑셀의 하중 전달량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나타냅니다. 2번 슈겁 쇼버와 3번 스프링은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이 전달되는 통로이고 1번 서스펜션 링크는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킨 횡력이 직접 롤 센터를 통과하여 하중이 전달되는 통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의 통로입니다. 차량 거동이 정상 상태가 아니고 트랜지언트인 경우에 이들 중 가장 빨리 하중 전달이 발생하는 시스템은 서스펜션 링크들과 언스프렁 질량입니다. 이 다음이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댐핑해주는 슈겁 쇼버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하중 전달에 기여하는 부품이 스프링과 안티롤 바입니다. 위시본 서스펜션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하중 전달 시간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턴인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턴인 운동은 정상 상태가 아닌 트랜지언트 운동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횡가 속도가 일정하지만 트랜지언트 상태에서는 횡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언트 턴인 거동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힘들과 이들의 작용 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턴인의 경우에는 가속을 동반한 조향이 이루어지는 트랜지언트 차량 거동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차량들에 적용되는 서스펜션은 프런트롤 센터가 낮고 프런트롤 강성이 큰 반면 리어롤 센터가 높고 리어롤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FOA의 링크들을 통과하는 힘과 언스프렁 질량을 통과하는 힘이 타이어로부터 전달됩니다. 아직 슈겁 쇼바와 스프링을 통하여 힘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롤 센터가 높은 리어에서 하중 전달이 커지면서 차량에서 언더스티어 경향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초기 조향 구간에서 일정 반경의 정상 상태 선에 대비하여 언더스티어 경향이 적게 나타나므로 차량의 턴인 동작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초기 언더스티어가 크다면 리어 슈겁 쇼버의 댐핑량을 키워서 언더스티어 경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슈겁 쇼바의 응답 속도는 링크보다는 느리지만 스프링과 안티롤 바보다는 빠릅니다. 이와 같이 초기 언더스티어를 줄여서 턴인 초기를 지나면 모멘트 M이 스프링과 안티롤 바를 통한 힘이 더해지면서 하중 전달을 최대로 발생시킵니다. 턴인 초기를 지나서 모든 하중 전달 요소들이 최대가 되는 턴인 중간 단계에서는 프런트 하중 전달량이 리어 하중 전달량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차량의 트랜지언트 거동은 언더스티어 경향을 나타냅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중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스프링에 의한 하중 전달은 가장 느립니다. 2번, 슈겁 쇼바에 의한 하중 전달은 스프링보다 빠르지만 서스펜션 링크보다 느립니다. 3번, 서스펜션 링크에 의한 하중 전달이 가장 빠르므로 정답입니다. 4번, 상기 모든 경우의 하중 전달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하중 전달 속도는 서스펜션 링크에서 가장 빠르고 다음이 슈겁쇼바, 마지막이 스프링과 안티롤 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서스펜션 링크에 의한 하중 전달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스프링 모델에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 종류와 전달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기인한 하중 전달은 스프링과 안티롤바, 그리고 슈겁쇼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은 서스펜션 링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판대는 대부분 차량의 롤 센터 높이는 50에서 200mm 사이에 있고 롤 축의 각도는 6에서 12도 사이에 있으며 앞이 낮고 뒤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롤 센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롤 센터가 낮아서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면 롤 센터에 대하여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가 크고 이에 따라 하중 전달량이 크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롤 센터가 낮아서 롤 모멘트가 크면 롤 센터에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에 의한 하중 전달량이 작습니다. 반대로 롤 센터가 높아서 롤 모멘트가 작으면 롤 센터에 직접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에 의한 하중 전달량이 큽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하중 전달량은 큰 차이가 없으며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에 따라 하중 전달량이 커진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고 롤 강성이 작은 경우에 스프렁 질량의 중심이 외륜 쪽으로 움직여서 하중 전달이 소폭 커질 수 있으나 전체 하중 전달량의 3% 미만으로 핸들링 성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롤 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롤 축의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차량에 언더스티어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롤 센터가 높으면 서스펜션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중 전달량이 크기 때문에 리어 롤 센터가 높다면 오히려 오버스티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버스티어는 전륜의 수직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캠버각을 이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롤을 설명하였습니다. 횡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롤 운동을 트랜지언트 롤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언트 롤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트랜지언트 롤과 하중 전달을 설명하였습니다. 트랜지언트 롤 운동에 대하여 각 부품에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는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서스펜션 링크에서 가장 먼저 힘이 발생하고 이어서 슈겁쇼버에서 댐핑력이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스프링과 안티롤바에 힘이 발생합니다. 트랜지언트 턴인을 사례로 하중 전달 배분이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트랜지언트 턴인은 비교적 빠른 조향으로 새로운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거동에서 나타납니다. 프런트 롤 센터가 낮고 리어 롤 센터가 높은 롤 축을 갖는 차량의 트랜지언트 턴인에서는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힘이 가장 먼저 발생하므로 조향 초기에 차량은 오버스티어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슈겁쇼버 댐핑력이 큰 쪽에서 하중 전달 비율이 크게 발생합니다. 조향 초기에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날 경우에 리어 슈겁쇼버의 댐핑 값을 키우면 언더스티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프링과 안티롤 바에서 하중 전달이 발생합니다. 전륜의 롤 강성이 클 경우에는 하중 전달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78 롤센터 파트 10에서는 큰 횡력을 받는 차량의 포스롤 센터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증분 롤 센터의 개념을 설명하고 증분 롤 센터와 핸들링 성능의 관계를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제킹 포스를 설명하였고, 포스롤 센터는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포스롤 센터는 횡력의 크기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9 롤센터 파트 11에서는 포스롤 센터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킹 포스와 포스롤 센터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포스롤 센터가 횡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대칭 서스펜션의 포스롤 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 방법은 횡력이 큰 롤 운동에서 롤 센터를 찾는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가속과 제동에서 발생하는 피칭 운동에 관련된 다이브와 스콧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